부동산의 가격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내년에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규제 이후의 집값의 흐름을 보면요 매월 15일 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가격 동향을 매월별로 내놓습니다. 오늘 나온 걸 보면은 10월 달에 주택 가격의 변동률은요 9월 전월 대비해서 2배로 올라갔고 성동의 상승률이 3.01이면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최고라고 하는데 0.3이 올라가면요 상승하고 있다. 0.3 이상 0.4 되면요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3%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10월 달이 9월 달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요. 근데 이때 크게 움직인 건요. 규제 이전과 규제 후가 결합이 되어 상승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가 되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올라가지 않은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 거래가 이제 집중됐다. 이게 언제냐면은 규제가 10월 15일 날 되었잖아요. 20일부터 되었잖아요. 그래서 20일 되기 5일 후하고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5일 장에 거의 3천 건이 거래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요. 지금 10월 달까지 현재까지 집계된 거래량이 8,190건 정도 됩니다. 오늘까지 기준으로. 근데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거래량이 3천 건이 넘었습니다. 3,090건입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거래량들이 5일 동안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거래를 할 거를 규제가 한다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래에 거래할 거를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들을 끌어와가지고 미리 거래를 해버린 겁니다. 시장에 아무튼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고 불안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규제 전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제 10월 달에 주택 매매 소비 심리를 또 한번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10월 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주택 매매 소비 심리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택 매매 소비 심리가 지수가 100 이상이면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115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요 상승 국면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상승 국면입니다. 지금 그러면 10월 달에 매매 소비 지수가 얼마냐? 120.8입니다. 상승 국면입니다. 반면에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이 위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10월 달은 그랬습니다. 규제와 규제가 아닌 이 시기가 결합된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승 국면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은 어떤가? 둔화되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해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래가 좀 둔화되었다. 토제 지정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둔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5 대책 한 달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77%뚝 시장이 꽁꽁 얼어붙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7%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겨울이 오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겨울이 아닙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의 11월 달의 거래량입니다. 지금 여기 찍힌 게 11월입니다. 11월의 거래량이 지금 378건. 주말께 거의 측정이 안 됐으니까 금요일 15일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9월 달 초록색이 9월이고요. 이게 10월입니다. 9월 달, 10월 달보다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10월 달에는 지금 똑같은 시기에 17일이 지난 시점에 2,000건이 거래가 됐는데 서울은 378건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액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서울의 거래량들은 요 정도인데 이 서울은 규제 지역의 100% 이제 규제 지역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토지거래
특별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이제 3개가 묶여 3중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반반 섞인 지역을 한번 볼게요. 경기도는 12개가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경기도는 12개가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은 지금 보면은 요게 9월 달, 10월 달보다 11월 거래량이 내려가 있고, 경기도는 11월 달이 지금 여기가 주말이라서 거래가 안 됐지만요. 오늘 집계 내일 되면은 거래량이 9월, 10월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규제가 반반 섞인 지역은 11월에 거래량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 11월이 3,126건, 10월이 3,060, 10월보다 빠릅니다. 지금 9월이 3,264건인데요. 내일 되면은 여기 11월이 가장 많은 시점이 될 겁니다. 거래량이 규제와 규제가 섞이지 않은 지역이 반반 섞여 있는 곳은 거래량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럼 규제가 전혀 되지 않은 인천은 어떨까? 인천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시기로 보면은 9월 달, 10월 달보다 거래량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말이 되면은 요거의 격차들은 더 벌어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서울시의 거래량이 줄어든 거 맞고요. 더불어서 풍선 효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는데 이 거래량은요. 표면적인 겁니다. 꽁꽁 얼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요. 꽁꽁 얼지 않고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꽁꽁 얼어 있는 게 아니라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부터 토호제의 약정된 물건들,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 거래량이 이제 묶인 지역들이 이제 매매 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 건수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많은 통계들이 수치로 잡히게 되는 시기가 저번 주부터 한두 건씩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거고, 다음 주, 다다음 주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2주 정도가 되면은 신문에서 서울시의 거래량이 급등했어, 규제 지역의 거래량들이 급등하고 있어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화돼야 되지만은 토호제의 약정된 물건은 계약 후에 바로 매매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텀은 조금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11월 말 12월 정도 되면요. 토호제의 계약 건수들이 특정히 계약 건수로 통계에 잡히면은 거래량이 증가됐다. 이런 게 신문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11월에 거래량이 한 378건 정도 11월 오늘 기준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동별 거래량들을 한번 보면요. 지금 11월에 30건 이상이 거래된 곳은요. 강남의 송파구는 107건, 서초구는 36건, 강남구는 48건, 용산은 조금 거래가 좀 덜 되는데 강동 6건, 강북구 3건, 강서구 18건, 관악구 3건, 광진구 2건, 종로구는 빵건, 은평구가 조금 거래가 좀 된 게 보이네요. 예. 토지에서 이제 거래가 된 것들. 그리고 중랑구는 8건. 이게 11월 거래량입니다. 11월. 양천구 24건.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토지가 묶여 있던 곳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약정을 하고 거래가 되는 게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지정된 것 이외의 물건들과 달리 기존에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된 게 계속 쏟아져서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악구, 뭐 강서구, 뭐 강동구, 뭐 노원구 이런 지역들은 지금 거래량들이 굉장히 없잖아요. 이 거래량들이 집계된 게 지금 이겁니다. 378건. 몇 개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 외의 지역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지거래해고국이 지정된 거는 통계에는 잡히진 않았지만은 서울시 이제 정보 공개라든지 세월 전자민원 창구 같은 데 보면은 토제가 신청된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관악구입니다. 제가 11월 1일부터 11월 17일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접수된 물건들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나 접수가 됐죠. 총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게 105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된 거는 접수 이제 처리 기간이 12월 3일까지예요. 20일간 정도 걸립니다. 한 2, 3주 정도? 3주 정도 걸리거든요. 요거 이제 처리가 끝나면은 요게 이제
거래 통계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 처리 기간들이 있죠. 지금 11월 달은 11월 3일 이게 11월 19일까지 처리해야 되는 걸 지금 해결하고 있죠. 요런 식으로 인제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보면은 11월 달에 105건 거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인제 허가를 안 받지만 웬만하면 다 허가가 될 겁니다. 실거주 할 거니까. 자 그럼 보면은 지금 관악구가 3 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얼어붙은 게 아니라 숨은 겁니다. 관악구 보면은 105건 플러스 3 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데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는 지금 거래가 얼만큼 됐을까요? 동대문이 어디있죠? 10건 정도 돼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문을 보면은 동대문도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6건이 됐습니다. 많이 됐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숨어 있는 겁니다. 동대문. 10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잡힌 게 378건인데 378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서구를 볼게요. 강서구. 강서구도 158건.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토지거래허구에 신청하고 약정해서 신청한 게 158건입니다. 지금 강서구는 얼만큼 잡혀 있느냐? 18건 잡혀 있죠.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강서구가 이 158건 지금 11월 17일까지 158건이고 뭐 요거까지 더하면 한 160건 정도 되는데 강서구의 매 거래량들을 한번 보면요. 지금 18건 나와 있는데 여기다 158건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160건, 17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8월 달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9월 달보다는 못하고 한 지금 3월 달 정도나 5월 달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다시 보시면은 강서구는 지금 18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378건이 있는데 지금 제가 토지거래 허구에 약정해 가지고 된 것만 봐더라도 300건이 훨씬 넘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토지거래 허구역이 뭐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보면요. 228건입니다. 228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처리된 게 얼만큼 있나 보면은 아직까지 처리된 게 없네요. 10월 달은 처리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10월 달 거를 한번 보면은 10월 달 거는 처리된 게 있네요. 10월부터 토지거래국이 지정된 이후부터는 331건이 거래가 됐어요. 많이 거래가 된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378건인데 이거 아니다. 이거는 꽁꽁 얼어붙은 게 아니라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요게 언제 나오느냐? 2주 정도 뒤면은 신문에서 거래량이 많이 서울에서 나오고 있어요라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예상컨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의 이 추이들을 제가 25개 지자체를 대충 보니까는 한 4천에서 5천 건 사이, 5천 건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가 나오는 겁니다.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실수요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은 거래량이 매우 낮게 잡혀 있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거래량이 꽁꽁 얼어붙었나라고 했는데 꽁꽁 얼어붙은 게 아니라 꽁꽁 숨어 있는 거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게 언론에서 나오면 심리들이 또 움직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초기에 거래량이 잡힌 것 하급지에는 가격이 막 신고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움직임들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고 아마도 이 규제에 면역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들이 이제는 더 매수 수요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경기도는 어떤가? 경기도는 12개의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12개의 지자체들입니다. 보시면은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덕양구 121건, 동구 64건, 의정부시 117건, 화성시 531건, 엄청나게 많죠? 평택시 194건. 근데 규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시 13건, 11월 거래량입니다. 과천시 0건, 분당, 수정, 0건, 중원구 1건, 영통구 52건, 장안구 5건, 팔달구 12건. 규제 지역이 아닌 데는 굉장히 거래가 많고 규제 지역은 되게 거래량이 작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성남입니다. 지금 성남의 실태가 어떠냐? 성남 전체가 지금 잡힌 게 한 건이에요. 한 건. 거래가 없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277건입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들이 12월 초에 되면은 요것들이 쭉 나오겠죠. 지금 해결된 거는 뭐 간간히 한 게 있네요 이거는. 11월 3일 날 토지거래 허가 약정을 한 거. 근데 21일 이런 게 나오는 게 인제 21 일이 안 됐잖아요. 지금 11월 달에 토지거래 허구액이 인제 지정된 게 이번 주에 쭉 나옵니다. 이 쭉 나오는 게 200몇 건들이 인제 12 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처리 기간이니까. 요게 인제 쪼끔 시간차를 두고 거래 인제 통계로 잡히겠죠. 지금 이거는 한 건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한 건이 아닙니다. 몇백 건입니다. 그리고 분당도 한번 볼게요. 10월 20일 토지거래 허구에 지정된 이후부터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를 한번 보면은 343 건이나 됐습니다. 거래가 꽁꽁 게 아니죠. 다른 지역도 볼게요. 이제 수원입니다. 수원은 11월 달에 무려 460 건. 수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안 된 것이 있지 않느냐. 요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데서 약정한 것만 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460 건이에요. 460 건. 수원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인구수가 120만으로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그래도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이 이제 많이 나올 때는 1000건 이상 나옵니다. 수원 전체로 볼 때. 그러니까는 10월 달에 수원이 거래량이 한 1490건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은 9월 달에 1300건 나왔고 8월 달에 시장이 조금 아쉬울 때 861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수원이 지금 방금 말한 861 건이 지금 3 개구가 토지거래구 지정됐지만 4 개구가 다 합쳐서 861 건이었어요. 8월 달하고 9월 달에 1300 건, 그다음에 10월 달 아직 집계 중인 게 1491 건. 요렇게 나온 게 4 개구, 수원은 4 개구가 있거든요. 근데 3 개구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3 개의 구가. 거기에서 460 건의 지금 거래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수원도 이번에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되었지만은 11월 달의 거래량은 1000건 갈 수가 있다. 1000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거래 허구역으로 깜깜이장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꽁꽁 얼어붙은 게 아니라 꽁꽁 숨어 있었던 거다. 라고 인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수원도 여기 보면은 영통구 52건, 장안구 5건, 그다음에 팔달구 12건이잖아요. 권선구가 많잖아요. 147건으로.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는 지금 더 많다. 영통구랑 장안구랑 팔달구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신청한 걸 보면은. 자, 그리고 의왕시도 한번 볼게요. 의왕시는 인구가 16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경기도에서 가장 큰 지역이 의왕시입니다. 80 한 5% 6% 정도가 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 외가 이제 주거지가 형성돼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16만 인구가 있는 데서 73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거래가 4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4건이 아니라 70건 이상이 지금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나오는 것들이 여기는 처리 기간이 11월 28일이잖아요. 17일에서 28일 되게 빨리 처리를 하네요. 의왕시는 집계가 더 빨리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들이 잡히는 것들이 있을 거다. 지금 11월 달에 처리된 해결된 게 많네요. 11월 14일부터 거래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이제 이게 통계로 잡히려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매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잡히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됐다고 신고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것도 깜깜이고 마지막으로 하남을 볼게요. 하남 같은 경우도 요거 먼저 보시면은 하남은 거래량 7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147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 12월 초 되면 또 많이 나오겠죠. 전까지. 그리고 지금 147건이라고 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도 이제 월별 거래량들을 보면은 10월 달이 588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9월 달이 거래량이 이제 624건, 8월 달이 307건. 시기적으로 조금 거래량이 둔화된 시기였죠, 이때는. 6월 달이 662건인데 지금 147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거래량의 수준은 한 300건 정도, 8월 달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300에서 350건 사이 정도. 지금 속도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깜깜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서울 거래량, 그다음 엄밀히 말하면 규제 지역의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지만은 얼어붙은 게 아니라 꽁꽁 숨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물건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거래 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지는 않겠지만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 시기가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완전 본격적으로 거래량들이 산정되면서 이런 관심들이 언론에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